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카카오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사건이 있었는데 좀 남아있는 의문도 좀 있고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카카오톡 사건 때도 많이 바쁘셨죠? 그때 소식이 교수님은 연락도 잘 안 됐어요. 너무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연락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네. 대강은 뭐 정리는 좀 된 것 같은데. 예,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뭐 이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뭐 한 닷새 걸렸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좀 충격이었는데 그 어떻게 보셨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무슨 이중화, 이원화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카카오톡이 서버가 판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안양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원화가 이중화도 했다면서요. 네. 근데 왜 안 되냐? 판교에 불이 아니라 뭐가 폭탄이 터졌어도 이원화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 하면 되지. 네.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 사건이 딱 터지고 네. 기자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해주신 게 바로 그 그거예요? 얘기였어요. 이원화, 이중화를 평범한 했고 질문이구나. 평범한 전국에 한 4군데 이게 있다는데 네. 왜 네이버는 금방 복구가 됐는데 네. 카카오는 한 5일 정도 걸린 겁니까? 뭐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음. 그런데 그건 이제 물론 경황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네. 카카오 측에서 약간은 좀 부정확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발표하는 날. 네네. 예. 이제 이원화, 이중화 뭐 이거는 결국은 뭐 시스템을 2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예. 예. 그런데 이 이원화가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4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드려면 네.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하드웨어가 똑같아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똑같아야 될 똑같아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통 1등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미러 방식, 네. 그러니까 거울이죠. 와. 미러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 데이터 네. 이 똑같은 게 한 벌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안전하네요. 그런데 요 2개가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A에 접속할 수도 있고 B에 접속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가 꺼져도 별 문제가 없죠. 2개가 항상 동작하고 있으니까. 식당에 웨이터 10명인 거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10명이 항상 같이 움직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명이 어디 가더라도 돌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다. 네, 그렇죠. 네. 넉넉하게 돌아간다면. 그렇죠. 네. 네. 요거보다 하나 아래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핫 사이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핫 사이트. 네. 이거는 똑같은 하드웨어, 똑같은 소프트웨어, 똑같은 데이터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 건 맞는데 하나는 가동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 단계가 있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 거를 가동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웨이터인데 집에서 쉬고 있네. 그렇죠. 불러야 되는 거야. 불러야 집에 돼. 오는 데까지 시간 걸려. 출근 예. 안 한 거야 아직. 예. 예. 그 바로 아래 3등급에 해당하는 게 이제 웜 사이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걸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려면 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시스템들만 백업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요한 네.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데이터든 간에 예. 중요한 것만 여벌을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서비스는 항상 돌아가게.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완벽하게는 안 되는. 카카오톡은 그렇죠. 되는데 이모티콘은 안 될 수 뭐 있다. 그런 식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똑같이 여벌을 수는 만들려면 돈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의 문제니까 그렇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한다. 그렇죠. 요게 한 3등급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아래 4등급 정도 되는 게 뭐 우리가 콜드 사이트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이거는 데이터 백업 정도만 하는 겁니다.
예. 그쵸. 안 돌아가는데 나중에 복구하려면 옛날 내 이메일이나 이런 건 있긴 있는.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예. 근데 카카오에서 얘기한 것들을 쭉 들어보면 미러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네, 아닌 것 같은데. 1등급은 아니었던 것 네. 같고 예. 2등급 아니면 3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 카카오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예. 지금 메인 시스템들은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백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등급 아니면 3등급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더 결정적인 건 자, 제가 아까 항상 2대가 켜져 있는 건 아니라서 예. 잠자고 있는 종업원들 깨워서 출근시키는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전환 작업을 하려면 역시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격에서 잠자고 있는 컴퓨터를 깨워서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 전환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들이 판교에 있었던 겁니다. 같은 장소에. 네. 그래서 여기가 화재가 나서 전원을 다 꺼버리니까 전환 작업을 할 컴퓨터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전화기가 없네? 먹통인 거죠. 와. 그래서 대표님, 그러니까 카카오 대표님이 예. 사과하면서 얘기했을 때 불날 줄은 몰랐다. 전환 시스템까지 가동이 중지될 줄은 몰랐다. 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서버 컴퓨터가 고장이 났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으면 바로 옆방 컴퓨터 돌리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했지. 어. 두 방에서 같이 다 불이 나가는 이런 생각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쓰는 전환 도구까지도 이원화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럼 그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어때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때 네이버랑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네이버는 이건 왜 빨리 됐느냐? 그렇죠. 어. 사실은 네이버의 어떤 백업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우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는 아마 미러 방식으로 백업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네이버는 춘천의 각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서버가 10만 대 이상 구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있는 곳에다가 짓고 있죠.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써야지만 안전하다.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들은 다 문제지. 다 문제 있는 기업들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느냐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네. 데이터 센터를 골랐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카카오톡을 이번 건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네가 효율적으로 비용 세이빙적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너무 좀 안일하게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데 워낙 카카오톡이 영향력이 큰 회사니까 뭐 그랬다. 그런 그러니까 건지. 그러니까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예. 카카오는 공공재고 예. 거기에 맞게끔 백업 설비를 갖춰야 된다. 뭐 5일 동안 먹통이었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예. 과연 건물 전체가 전원이 나가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데 이쪽에 일부는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건 살아있단 말이죠. 또는 1층에선 불에 타고 있는데 2층, 3층에 있는 건 살아있어요. 예. 이런 건 저도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든 컴퓨터가 다 전원이 한꺼번에 나간다? 이걸 과연 영리 기업이 가정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외국 기업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뭐 트위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 글로벌 기업의 출발점과 카카오의 출발점은 조금 달라요. 예.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지금 메타로 이름 바꿨죠. 네.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중앙 집중형으로 시스템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트래픽이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시스템이 이렇게 좀 버벅된다 그러죠.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 컴퓨터 서버들을 두고 분산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금 안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게 카카오는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서비스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아. 비용 대비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예. 야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사랑해서 쓰고 있고 너희들 뭐 상장도 많이 시키고 돈도 많이 버는데 네. 좀 더 돈을 투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기에는 솔직히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못했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주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좀 상상력을 발휘했어야 됐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돈을 좀 투자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은 저도 지금 뭐 결과론적이지만 그렇죠. 뭐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은 물론 카카오가 많은 사람 불편을 했으니까 카카오톡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건을 제일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이게 상황이 터졌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이 좋아서 그냥 쓴 거잖아요. 네.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민간기업 공짜로 좋네. 여기 썼는데 그걸 대통령이 야 장관 주재의 비상대책회의로 격상시켜. 이건 장관대책회의로 하고 실제로 과기부 장관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인가? 아,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면 나라에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든가 그렇지. 그것도 아니면서 왜 일 났을 때만 왜 무슨 국민 서비스인 것처럼 하냐? 네. 물론 뭐 카카오톡이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잘못했죠. 우리가 엄청 불편을 겪어서 배신감을 심하게 들었으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막 지적할 일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네. 예. 네. 일단은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은 인재고 일단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데이터 센터 SK C&C 데이터 센터 측에서 잘못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선정을 잘못한 카카오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백업을 못했던 것도 잘못이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뭐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 중에 예. 가장 지금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 설비와 관련한 기준을 정해서 그걸 강제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하는 아주 일반적인 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이드라인이 면죄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났을 때 예. 업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가이드라인 다 지켰다. 그렇죠. 저희는 법대로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렇지. 불가 학력이었다. 이 말을 하죠. 이게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가이드라인은 최고 수준을 향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걸 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산하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예. 이러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는 예. 그 가이드라인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이걸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또 생기면 예. 그때부터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업체는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기업들은 뭐 백업 설비 잘하고 뭘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 잘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소송 제도가 있고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렇죠. 엄청난 과징금을 물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카카오의 문제는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예. 어떤 사회의 의존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독점을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건 아. 반독점 규제 관련한 법안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무서워서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렇죠. 아. 그리고 경쟁업체들 그런 M&A에서 막 그렇지. 흡수하려고 그러면 네, 네. 그런 거 못하게 막아야죠. 아, 그렇지. 근데 그 말씀 맞는데 네. 굳이 그럼 카카오가 다 메신저 시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2개도 과점이니까 그럼 3개로 해라. 그럼 그 메신저로서 작동하냐는 거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면 내 친구가 다 있으니까 톡이지. 주민등록번호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분은 텔레그램 쓰시고 1이 남으신 분은 네, 네이버 라인만 네, 쓰시고 네, 네. 2가 남는 분이 카카오톡으로 그래 써야 그럼 된다 좀 그러면 불편하긴 하겠어. 야, 안승찬 없냐? 야, 안승찬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야, 그러면 안승찬은 라인으로 연락하자. 그래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럼 좀 그러니까 불편하긴 제가 하겠네.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90% 이상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네. 카카오톡 메신저뿐만이 아니고 예. 차량 호출, 어. 거기다 돈 지불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카카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 뭐 굳이 좀 논쟁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방면의 사업을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런데 문제죠? 지금 물론 유럽에서는 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좀 견제하자는 네.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반독점 규제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 어떤 기업이 지금 막 커가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얘를 그냥 흡수해서 M&A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과도한 M&A를 견제하겠다.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교수님 그럼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민간 기업이에요. 카카오는 민간의 기업인데 너무 막강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보여준 건 카카오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야 그러니까 그게 공공 메신저로 대체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카카오가 그럼 선물하기가 사실상 쇼핑몰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것도 그럼 하지 마. 오케이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카카오 택시 사실은 카카오가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카카오톡이 있다고 해서 카카오 택시가 더 잘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카카오 택시 앱은 똑같이 깔아야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러나 아무튼 카카오톡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 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겁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죠.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인터넷의 영향력을 간과했었죠.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윈도우즈에다가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얹혀서 띄워넣기. 팔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반독점 규제 걸려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예. 이런 게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걸 장점으로 삼아서 예. B 영역, C 영역, D 영역까지 쉽게 확장해 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뭘 걱정하는 겁니까? 그럼 걱정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러면 사회 의존도 자체가 예. 특정 서비스, 특정 기업에 심해지니까.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팔면서 이걸 끼워 파니까
이거 막 빼고 살 수도 없고 공짜로 끼워줬으면 당연히 이쪽에 중독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는 약간 다르죠. 예. 왜냐면 카카오뱅크는 처음에 앱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서 예. 은행권이랑 경쟁하면서 이렇게 컸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페이는 사실은 카카오톡과 연계되면서 어떤 맞아요. 시장 지배력을 높인 맞아요.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되는 거는 견제해야 이런 한다. 걸 견제하겠다는 오케이,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시장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A라는 영역에서 갖고 있는 힘을 B라는 영역, C라는 영역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근데 많은 경우에 사업 확장이라는 게 콜라 만들어 팔다가 야 슈퍼마켓으로 가는 김에 사이다도 같이 갖고 가.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A 영역에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B라는 영역, C라는 영역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다면 예. 그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네. 공정거래 관련한 법률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법률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예. 그 시장 전체 매출의 어떤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면 이거는 독과점인데 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하.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맞게 예.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설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뭐 반독점 규제 관련한 거라든가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봤던 경험에 의하면 이제 반독점 규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안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워낙 여러 사업자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일단 빨리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어서 일단 내보내요. 예. 그리고 반독점 규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논란을 반복하다가 그냥 여론의 관심이 끊어지면 넘어간다는 그걸 거죠? 아무도 거들떠 안 봅니다. 예. 예.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설비에 대한 규제만 떨구덕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면죄부 주는 걸로 악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꾸 절터? 아니 자꾸 옆에서 끄덕거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왜요? 솔직히 말해서 언더스탠딩은 3프로 TV의 영향력으로 지금 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네. 유튜버들이 오면 네. 걔네들은 저 3프로 TV의 영향력으로 같이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크고 있다고 그러는 건 지금 그런 건데 역시 막아야 되겠군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나는 왜 쳐다보나 했어. 나도 왜 내가 뭘 혼자 잘못했지? 막 싸우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콜라 팔러 가다 사이다 파는 것도 있죠 교수님. 그럼 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맞는 말이 말이야. 맞네. 맞는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근데 계속 어떡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알겠습니다. 근데 네. 설비 기준을 좀 높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일단 미국 수준에 맞춰 이것도 미국은 시장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도 장사가 되는데 예.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추면 우리 이 시장에서 그럼 뭐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카카오톡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국민들은 열악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싶지만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못 쓰죠 우리는 절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카카오톡을 무료로 쓰게 카카오톡에 뿌려줬으니까 그거 대신 너희가 무료로 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담고 이런 것도 담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광고도 없고 이렇게 하듯이 뭐 좀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못 인제 도와줍니까 인제? 못하게 할 것까지 제가 이렇게 먹고는 살아야 돼. 먹고 산다는 거에 갑자기 울컥해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예. 항상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면 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예. 논지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를 많이 느껴요. 똑같은 네. 방송국이. 예. 네.
공인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한민국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 뭐 자꾸 설치하라고 그러고 이 독과점이 문제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이 나왔고 예.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각자 알아서. 그렇죠. 발전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이러신 분도 있죠. 아. 또 이렇게 되면 그중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료 서비스로 바꿀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공인인증서 가격대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사실은 질문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예. 공인인증서 때 얘기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걸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뱅킹이나 금융 서비스에서나 쇼핑몰에서의 결제는 반드시 이런 공인인증서로 해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사안에 따라서 이쪽을 가자고 했다가 저쪽을 가자고 아하.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다양하게. 아. 의미스러운 것이다. 어렵네. 그러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이건 뭐 공인인증서와의 차이는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한 거고 카카오톡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국민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벌어졌어 했더니 판교에다가 1번 서버, 2번 서버 다 같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분리해. 어.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돌려. 라고 하면 그게 예전에 공인인증서 때와 뭐가 다르냐 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는 네. 손해배상 자체를 못 받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항력이었다고 얘기하면 가이드라인 다 따랐으니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자식들아 최선을 다했어야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마 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이드라인 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예측치를 벗어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가항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설비와 관련해서 민간 기업한테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해외의 경우에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예. 사람들 집단 소송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예. 오늘 뉴스에 난 게 예. 별스타 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인스타그램. 네. 예. 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네, 거죠?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예. 8시간 동안 먹통이 생겼단 말이죠. 예. 시스템 버그로 인해서 8시간 먹통이 생겼거든요. 예. 인스타그램은 가입자 수가 카카오보다 더 많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도 너희들 8시간 먹통돼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으니까 너희들 저 처벌한다? 이럴 거냐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네. 일단은 국내 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지만 외국 기업엔 적용을 못 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일단 국내 기업 역차별 얘기가 나올 거고 어. 그 다음에 네. 잘한다고 하는 외국 기업도 8시간 먹통이 되는데 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암만 잘 만들어 봤자 또 먹통 사례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가이드라인에선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이번에 카카오가 너무 여러 가지 효과를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많이 남겼으니까 예. 정부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빨리 일선 업체들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단은 빨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죠. 어기고 있는지 그렇죠.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반독점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 장관 같으면 이런 발표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로드맵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임기 내에 책임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이건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든 법안은 그냥 다 잊혀지고 가이드라인만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기정통 부장관을 바꿔야 되겠네. 이게 교수님. 이거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크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카카오가 우리가 이 서비스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 무료로 게다가 무료라서 준 걸.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쩌라는 보상하냐. 겁니까?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벌적 과징금은 과징금을 네. 내는 거고요. 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네. 예. 사실은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이거는 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나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징벌적 과징금 제도나 손해배상 제도가 주는 것들은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이슈화돼서 기업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타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선순환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중에 페이팔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디하고 비번만 갖고 결제를 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그런데 쉬워요. 사고는 많아요? 자주 나죠. 자주 납니다. 아, 그게 약간 불안하더라고. 그럼 아이디 그게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있는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보다는 사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비해서는 네. 그건 높아요. 사고율이 1,50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이팔이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체계 같이 예.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깔고 뭐 네. OTP도 깔고 여러 가지 깔면 네.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 더 이상 간편 결제가 아니죠. 간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페이팔은 그냥 아이디 비번만 갖고 하도록 쭉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페이팔은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나는 건 예. 그냥 돈으로 다 물어줘요. 그게 싸죠. 아, 예. 그게 싸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 비해서 네. 돈으로 물어주는 비율을 낮추겠다는 게 페이팔 정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안 시스템 같은 거 또는 어떤 IT 서비스를 만들 때 예.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돼.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런 먹통 사고가 나면 예. 뭐 큰일이 어떻게 났네요. 이런 데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아 그런데 사고가 좀 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느냐 아니냐는 거지. 사고가 왜 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야. 그렇죠.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아하. 보상으로 들어가면 이건 네. 김 교수님하고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서 잠깐 답답한 거를 얼마로 보상해야 됩니까? 그거? 사실은 그건 되게 복잡하죠. 카카오가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말이 돼? 또 그렇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보상 규모가 예. 외국의 서비스에 비해서는 국내가 좀 작은 게 맞죠.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상해주는 정도는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그건 왜 다르지? 왜냐하면 그냥 판사의 컨셉인가 봐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 나간 고기들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중단 사례가 생겼을 때 예. 사실은 기업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입어요. 네. 결국 그래도 카카오톡 다시 쓰는 거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그게- 카카오를 어떻게 안 쓰냐고. 나갔던 네. 고객들이 다시 다 돌아왔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가 이미 나왔죠. 잡은 고기구나. 참 잡은 고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잡은 고기에 인색해. 참 뜨겁고 분노도 잘하지만 참 정도 많은 민족이라 한번 정주 서비스 계속 쓰시는 거. 거기다가 와. 언론이나 네. 정치하시는 분들도 예. 딱 그때만 이슈화했지. 그 다음에는 관심을 안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예. 뭐 그러면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관심을 계속 가져서 이슈화시키고 뭘 하면 예.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저희처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슈 다 끝났는데 다시 오늘 모셨지 않습니까? 끄집어내서. 네. 예. 근데 많은 언론이나 많은 기업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압니다. 이거 조금만 견디면 아, 결국 집토끼들은 다 다시 돌아왔다. 돌아올 텐데. 아하. 그래.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안 주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뭐 카카오를 대거 탈퇴해서 다른 메신저를 쓰고 다른 서비스를 쓴다? 네.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네, 예. 이번 기회에 예. 이 언더스탠딩을 듣는 많은 네. 청취자분들과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예. 적어도 나는 다른 서비스에 등록 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아. 그래서 난 유사시에 이걸 써야지. 이런 준비 태세는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그 이유는 아무리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를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린 보여줘야 된다.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돼 있다. 아. 그렇지. 그거 그렇죠. 마을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 점심은 거기 가서 먹는데 어느 날 식당이 뭐 문 열기 싫어서 안 열었건 혹은 뭐 문이 고장나서 안 열었건 문을 안 열면 네.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이 내가 하기 싫은데 문을 안 열었다는데 내지는 그렇지. 뭐 그렇지. 그것도 고의도 아니고 뭐 그런 걸 텐데 그럴 그러니까 때는 다른 식당으로 가야지. 저는 사실은 저도 카카오 메신저 많이 씁니다. 네. 카톡 많이 쓰는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외국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뭐 네이버 쪽에서 하는 메신저, 라인 메신저도 네. 있고 예.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단 사태가 있을 때 그렇게 답답하진 않았거든요. 다른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걸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이걸 다시 새로운 거 깔고 네. 뭐 가입하고 이런 거 못 네, 하거든요. 못하죠. 그런데 그게 이미 깔려 있고 돌아가고 있으면 갈아타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준비는 이번 기회에 해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예. 카카오가 과연 공공재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 진짜 뜨거운 이슈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예, 사실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예.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어떤 거 쓰는 거가 너무 불편하니까 카카오가 공공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많은 메신저들이 보안 기능들을 막 끌어올리고 있죠. 그렇죠? 예. 텔레그램.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네. 옛날에 뭐 카카오 감청 논란이 생기면서 예. 카카오도 보안 수준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의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치인들은 다 텔레그램 쓴다면서요. 비밀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사실은 텔레그램이 최상위 수준의 보안 메신저는 아닙니다. 어. 그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 단체들이 예. 보안 메신저 랭킹을 매겨요. 네. 그래서 그 순위표를 계속 공개합니다. 예. 그런데 텔레그램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보안 메신저들은 예. 시그널, 위커 뭐 이런 보안 메신저들이에요. 어. 예.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네. 옛날에 드루킹이 써서 언론에 알려졌던 보안 메신저입니다. 오랜만에 그들끼리 쓸 때 오랜만에 들어오네. 위커라고 하는 건 네. 조주빈이 조주빈? 네, 아, N번방 N번방? 운영했던 조주빈 와. 씨가 네. 와. 일반인들한테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할 때는 텔레그램을 썼습니다. 어.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썼죠. 예. 그런데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위커라고 하는 보안 메신저와 모네로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썼습니다. 와. 위커는 예. 텔레그램보다도 훨씬 더 분석이 어렵다고 알려진 보안 메신저입니다. 모네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암호화폐예요. 여기서의 야. 보안이란 추적의 어려움이죠. 그렇죠. 야. 추적이 어렵고 쉬운 건 뭡니까? 그 메신저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보안 메신저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종단 암호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영어로는 end-to-end encryption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예. 보통 이제 A라는 사람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예.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글을 쳤어요. 그래서 예. 샌드 버튼을 딱 누르면 네. 요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암호화돼서 날아갑니다. 예. 기본적으로 암호화돼서 날아갑니다. 예. 그러다가
카카오라는 회사에 딱 도착하면 네. 요 암호가 풀려요. 그래야 안녕하세요인 줄 알죠. 암호화된 메신저가 풀렸다가 예. 요게 카카오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저장이 되죠. 네. 그러다가 상대편한테 요걸 다시 암호화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중간에 인터셉트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중간에 잠깐 네. 카카오 컴퓨터에서 카카오 회사에서 예. 암호화된 게 풀렸다가 예. 다시 암호화돼서 상대편으로 가는 거죠. 굳이 예. 암호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도청하면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카카오 직원만 보자.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카오 그렇게 보는 생각하죠. 거고. 뭐냐면 아니 암호화하려면 쭉 그냥 다 그렇지, 암호화시키지. 그렇지. 왜 카카오에서 한번 그걸 풉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불안하게. 그렇죠. 어. 예. 걔네가 보면 다 본 거 아니야? 뭐 왜 이러고. 그러냐 하면 친구도 거기 다녀. 왜 그러냐 하면 예.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려면 즉 예. PC에서도 카카오톡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려면 네.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쭉 했어요. 네. 예. 그랬다가 요새 PC로 로그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PC로 로그인하면 똑같은 게 과거에 나와야죠. 대화했던 내역이 쫙 떠야 편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걸 암호화시킨 상태로 카카오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PC로 접속했을 때 과거 대화했던 내역이 안 뜹니다. 아. 카카오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 서비스 그걸 해줄- PC로 내려보내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암호화된 게 있으면 자 암호화된 메시지를 그대로 PC로 내려보내주겠죠. 네, 근데 네. PC에는 그 암호화된 걸 풀어볼 수 있는 키, 비밀번호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비밀번호는 휴대폰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만 보냈으니까. 그렇죠. 아. 그냥 PC에도 보낸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 휴대폰에도 뭔가 풀었으니까 풀리는 뭔가 열쇠가 있지 않겠어요? 휴대폰에도. 예. 그렇죠. 열쇠가 그러면 PC에 있으면 그러면 이용자가 휴대폰에 있는 그 키를 네. 본인이 직접 PC에 보내줘야 되죠. 아.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면 키가 다 노출되니까. 아, 그러네.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공인인증서 휴대폰에 있는 거 PC로 보내고 그렇죠, 막 하듯이. 그렇죠. 아. 그럼 보안이 잘 되는 텔레그램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 보안이 완벽한 그렇죠. 한 경우는. 그래서 아.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쓰기 편한 예. 여러 기기를 지원하는 메신저를 만들려면 네. 중간에 풀어서 갖고 있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보안적으로는 완벽하지가 않네. 불안하지. 내 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카카오 회사에서는 그게 풀려서 저장되니까 예. 개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예.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예. 카카오에다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카카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다 있네요. 그럼 거기 다 있는 거죠. 에이, 뭐야. 이게 문제가 불안한 거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 보안 메신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 중간에 풀지 말고 예. 다 암호화 시켜. 그래서 카카오도 예. 보안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중간 서버에서 대화 내역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 그럼 저장은 해놓는데 암호화된 채로 저장해 암호화된 놓는 채로 저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 야, 그러면 그 대신 불편하죠. 이거 뭐 카카오가 그런다 안 그런다가 아니라 예. 카카오는 마음만 먹으면 네. 안승찬과 이진우가 무슨 대화하는지를 다 할 수 있겠네요. 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요. 예. 텔레그램도 사실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을 쓰면 나는 안전할 거야. 보안 메신저 쓰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보안 기능을 켜야 이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이 가동되는 겁니다. 네. 디폴트는 꺼져 단순히 있어요? 네, 디폴트는 꺼져 있습니다. 어떻게 키는 거예요? 알려줘야지. 그게 텔레그램을 미치겠다. 쓰실 때 보안 기능을 키면 네. 그 자물쇠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자물쇠 표시가 켜져 있으면 지금 네. 암호 통신 이게 그러니까 되는 서버에서 거고. 안 풀리는 네. 아주 고수준의 암호 통신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서버에서 다 풀리는 겁니다. 자. 교수님 예. 보안이라는 건 말입니다. 네.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면 부끄러울 만한 사람이 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친구가 내 거 보는 건 괜찮아요. 아니, 무슨 상관이야. 내가 러시아 네. 친구들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 관심 없듯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들은 몰라.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건 보안 메신저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이 보안 메신저를 공공기관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 조주빈이 N번방을 할
에서 성착취물을 퍼뜨릴 때 보안 메신저를 이용했죠. 네. 그렇죠? 근데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를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예.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공분을 했고 예. 그래서 텔레그램 탈퇴 운동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FBI 뭐 수장이라든가 법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보안 메신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수를 워터프루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워런트 프루프는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아하. 보안 메신저를 뜻합니다. 어. 그래서 네. 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안 메신저를 보안 메신저라고 안 부르고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 즉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메신저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기업으로서 네.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테러리스트가 아이폰을 썼는데 네. 이 비밀번호를 풀어주네 만회하면서 막 외국에서 이슈가 되잖아요. 예. 이런 게 발생하면 외국에서는 바로 설문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애플은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그럼 옛날에는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 네. 사태 이후로 네.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막 모든 업체들이 그치. 보안 기능을 막 극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여론조사하면 풀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보안 기능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시간이 쫙 지나면서 요새는 50대 50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생기면서는 예. 텔레그램 망명 사건이 생겼었죠. 예. 그러다가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 딱 터지면서 예.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또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카오가 공공재라고 하면서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백업 시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안이하게 있어. 할 수가 있어. 어. 야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음. 막 백업 시설비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과연 보안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합법적인 수사를까지도 막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걸까? 예.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행 갈 때 보시면 예. 외국으로 갈 때 가방 잠궈놓지 말라 그러죠. 특히나 미국, 유럽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열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 폭탄 들어있나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예. 그게 안 열리면 그냥 가방을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게 TSA 인증 자물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자물쇠 옆에 요 열쇠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는 이게 열쇠를 하나씩 그쵸. 공항에서 갖고 마스터키 있구나. 넣는 곳이거든요. 그게서 외국에서는 네. 야 보안 메신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뭐 키 이스크로, 뭐 키 리커버리 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마스터 키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다가 예.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건 수사가 필요해. 이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마스터 키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 다르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보는 건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정부가 보건 검사가 보건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공공의 예를 들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그건 그보다는 네. 예전부터 우리의 모든 대화는 국가가 보려면 들으려면 보고 들을 수 있었어. 예전에 그런데 이런 게 나오는 바람에 못 듣고 못 보네. 이거 불편해. 문제지. 어. 라고 하면 이게 맞는데 어차피 못 들었잖아요. 둘이 조용히 얘기하는 건. 근데 감청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감청에서 하려면 할 수는 있었겠죠. 감청하는 것도 공권력의 권유로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감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공익이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예.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냐. 예. 여기에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계속 이게 공론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뭘 바라지? 이걸 언론에서 계속 되물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자꾸 집단적인 합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근데 우린 아무 생각 없어. 어떤 때는 공익을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네. 예, 그건 그러니까 문제다. 사실은 제가 보는 국내 언론은 예. 갈짓자 행보를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이런 야, 그러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안 되네요,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의 영역이죠. 개인의 문제죠. 저는 그래도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에서 열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폭탄이 들어있을까봐 열어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어본다는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잘 열어볼까? 그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면 왠지 그 열어보는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고. 텔레그램은 중간중간 왜 지우잖아요. 자기 얘기나 하고 나와 지우잖아요. 네. 지우면 다 지워지는 겁니까? 그건 아무도 그 텔레그램 내부를 모르잖아요. 몰라요?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마트폰에 깔리는 텔레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다릅니까? 텔레그램 회사의 서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내가 지운 거는 영원히 지워지느냐 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뭐 최상위 메신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꽤 괜찮은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도 텔레그램 망명 사건 이후에 꽤 보안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안 기능을 잘 작동해서 쓰시면 예. 뭐 텔레그램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러니까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안이라는 건 인터넷망을 엿듣는 해커로부터의 보안과 네. 누군가 영장 들고 왔을 때 그 공권력으로부터의 보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뭐냐면 텔레그램은 회사가 외국에 있으니까 영장 들고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뭐 러시아어로 영장 하는데 쳐야 되잖아. 쳐들어가서 뭐 할 하는데 수 없어. 그 시간 내고 못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네, 얘기 또 네.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카카오 편든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네. 뭐 카카오가 공식 발표한 거니까. 네. 예. 예. 실제로 카카오는 보안 기능을 켜면 예. 대화 내용이 암호화된 채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래서 바로바로 없어져 그래? 삭제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갖고 뭐 해도. 갈도 과거의 내역들이 이제 보안 기능을 제대로 남아있진 켰을 않아요? 경우에는 이미 삭제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안 기능 보안 어떻게 키는 겁니까? 그거 좀 알려주면 하세요. 어디 아무것도 메뉴에 없던데. 있어요, 교수님? 메뉴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디폴트로 해놨어야지. 디폴트가 보안이어야지 친구들이. 그 채팅을 하실 때 폴더가 비밀 없으면. 채팅 기능을 전부 다 지정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밀 채팅. 그런데 그걸 해보시면 네. 야 이거 정말 불편하구나. 아. 이걸 자꾸 확 느끼시기 자꾸 시작합니다. 없어져서 나도 불편하다. 아. 어렵네요. 정답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는? 이 보안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왜 뜸들이세요? 왜? 진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어. 생각이 바뀌고 있어서. 네. 저는 생각이 특히 나이 들면요 오늘 네. 생각 내일 생각이 다릅니다. 어렵네요. 사실은 어려운 주제네요. 공공재다. 어. 공공의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자꾸 아젠다로 꺼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저는 논의를 해도 어차피 안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도 잘 안 풀리죠. 그냥 아주 나쁜 놈이 등장하면 네. 야 그놈 카톡은 해킹해야지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또 권력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럼 또 되지. 막아야지. 그러니까 그때 쏠리기 때문에 100만 년을 토론해도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떠올릴 때 네. 어떤 사건이 떠오르느냐에 따라 달리거든요. 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모 대통령이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안 돼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피해자로서 범인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또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각자에 따라 다르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조주빈 엠번방 사건이 나오고 예. 우리 네티즌들이 텔레그램을 탈퇴합시다. 이런 걸 딱 보고 예. 아 그래도 인식이 조금은 전환되는구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슬슬 공론화 시켜도 되겠다. 이런 사실은 정부 부처는 이걸 못해요. 이걸 정부 부처가 나서서 공론화 시키겠다고 하면 자식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건 언론에서밖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느꼈던 게 그 코로나 네.
그 확진자 동선 추적 하는 것에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형 예. 동선 추적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중앙 집중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그걸 파악하는 게 좀 더 늦었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추적만 해도 한국처럼 저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처럼 그러네. 그건 또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동선 추적.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으냐의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예. 시계열의 차이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 저 오줌 마려워요. 수업 예. 시간에 화장실 꼭 다녀오게 해주세요. 네. 라고 할 때 예. 다녀오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는 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다녀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죽하면 손 들고 다녀오겠다고 네. 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나 둘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생각은 지금은 저 범죄자 잡는 게 중요하죠. 예. 당연히 나쁜 놈인데 우리 뭐 잡아야지. 그러나 이거 잡을 때 쓰고 저걸 잡을 때 쓰고 해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거가 되면 더 중요한 문제가 훼손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뭔지는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나 그러니 이런 질문조차도 지금 당장의 솔루션과 네. 이 장기적인 솔루션 다를 수 있다. 안전한 대답을 하시네. 저도 좀 먹고 삽시다. 예? 근데 안전한 대답을 하시네. 사실은 이제 이 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정확히 맞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공론화가 돼야 야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제도도 연구하고 네. 관련 기술도 연구하자 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론화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항상 한쪽으로만 쏠리면 그렇죠. 맞아요. 반대쪽 기술은 뭐 예산 투입도 안 되고 법제도도 연구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냥 이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네. 얼마나 차원 높은 논란입니까? 와, 이거 이런 거를 논란이네요, 공영방송에서 했다고 쳐봐요. 예. 아니 국민 메신저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도 안 해놓고 지금 정부는 되겠습니까? 그동안 관리도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끝냈겠죠.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언더스탠딩 요 숙제도 하시고요. 네. 요 숙제도 하시고 요 숙제도 하시고 요 숙제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생각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주시네요. 고민할 게 많았네요. 네. 절대 평범한 얘기 안 하시는 김승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